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단속 요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밝히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미국의 절반이 폭염 경보에 들어가면서 기상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가격이 내년에는 갤런당 $8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격한 이후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양측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먼저 휴전에 들어간 뒤 12시간 뒤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참할 예정이라면서 24시간 뒤에는 전쟁이 공식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전 기간 양측 모두 평화롭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던 전쟁이 끝나게 된 것에 대해 축하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격적인 휴전 합의 소식입니다만 이 합의가 나오기 전 긴박했던 상황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란은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카타르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심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일부는 요격 미사일에 맞아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폭음 소리에 놀란 일부 시민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국 핵시설 3곳이 미국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보복 공격 차원입니다. در عملیات بشارت فتح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هدف تهاجم ویرانگر و قدرتمند موشکی قرار داد. 카타르는 즉각 비판 성명과 함께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공격에 따른 사상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공습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에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도 이란의 이번 보복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שאיראן מדינת טרור שמאיימת לא רק על ישראל, אלא על כל רחבי המזרח התיכון, לרבות השכנות שלה, וגם על העולם כולו. 수니파 종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국 카타르의 주권과 영공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비판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 가운데 13발은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줘서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반격이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14발 가운데 13발은 격추됐고 나머지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곳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가 없고 피해도 거의 없다면서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이란은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한적인 충돌 속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7% 이상 떨어지는 등 유가는 급락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를 비롯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타격한 이란 핵시설들은 완전히 파괴됐고 모두가 그것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가짜 뉴스만이 깎아내리기 위해 다른 소리를 한다면서 CNN, ABC, NBC 등의 언론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공격에 대한 국내 여론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 이란의 제한된 보복 이후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단속 요원이 신분을 반드시 밝힐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가짜 경찰이 시민을 협박하거나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페레스 주 상원의원은 가짜 경찰 사례로 인해 주 전역의 혼란과 두려움, 불신이 커지고 있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절반이 폭염 경보에 들어갔습니다. 아스팔트가 솟구치고 시민들이 쓰러지는 상황에 기상 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솟아오른 도로 위로 차량 한 대가 튕겨오르며 크게 요동칩니다. 아스팔트 포장층은 들려 올라가고 일부 구간은 마치 폭탄이라도 던진 듯 갈라지고 쪼개졌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도로 자체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위스콘신과 아이다호 등 미 중서부 지역은 주말부터 섭씨 40도, 화씨 104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와 항공 등 주요 인프라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철은 열기로 전선이 늘어나 운행 속도가 늦춰졌고 뜨거운 공기 탓에 비행기는 이륙이 힘들어지며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이어졌습니다.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의 메이저리그 경기장에서는 선수와 심판이 경기 중 탈진했고 관중들도 열사병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every Chicagoan understands the danger of this moment, and particularly when we have extreme heat. 국립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미 동부와 중남부, 중서부 등 국토의 절반 이상의 가장 높은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탈수를 유발하는 알코올과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토요일은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타호호에서 10명이 타고 있던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이 중 2명만 구조됐고 7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는 타호호에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면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남은 실종자 1명을 계속 수색 중입니다. 미시간주에서 예배 중이던 한 교회에 총기 난사범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디트로이트 외곽 웨인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30대 남성은 소총과 권총, 수백 발의 탄약을 들고 교회 밖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있던 한 교인이 자신의 픽업 트럭으로 그를 들이받았고 교회 보안요원 2명이 대응 사격해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안요원 1명이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gain, just one more thank you to the church staff members. I'm telling you right now, their actions prevented dozens of people from being murdered today. See this in our world quite a bit, and so many churches think about this, plan for this, have teams in place if this happens, and we see that it still happens. 경찰은 용의자가 31세 브라이언 브라우닝이며 브라우닝의 어머니가 교회 신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용의자가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배후나 추가 공모자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늘 새벽 LA 405번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도우려던 베테랑 경찰관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2시쯤 LA 게티센터 드라이브 인근 405 프리웨이 남쪽 방향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우댕 서전트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국은 그가 26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17년간 정신건강평가 유닛에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봐왔다고 전했습니다. When I think about him, he died a hero. He was out there caring for others, putting their safety before his own. And he is somebody that we will all look to as an inspiration.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1명도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내년에는 갤런당 8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SC 대학 연구 보고서를 보면 내년 2곳의 정유 공장이 폐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솔린 공급이 줄어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예정인 정유 공장은 LA 지역의 필립스 66과 북부 베이 지역의 발레로 정유 공장으로 환경 규제와 높은 운영 비용 때문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정제 용량은 약 30만 배럴, 전체 약 8.9%가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 가솔린 가격은 최고 8.43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AA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4달러 66센트로 전국 평균인 3달러 22센트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우주 관측용 카메라가 담아낸 첫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칠레 산악지대에 위치한 버라 C 루빈 천문대는 약 10시간 동안 촬영한 우주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수백만 개의 별과 수천 개의 미확인 천체를 포착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관측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과학재단과 에너지부 산하 과학국이 공동 개발한 이 천문대는 앞으로 10년 동안 임무에 들어갑니다. 과학자들은 첫 1년 동안 수집될 데이터 양이 모든 기존 광학 망원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주 구조 연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에는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고, 보훈장관 후보자에는 보수진영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12개 부처 장관급 인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5선 현역 의원으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직업군인 아닌 민간인 출신으론 처음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장면 정부의 현석호 전 장관 이후론 그동안 없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계엄 사태 등에 동참하지 않은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장관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현 전 유엔 대사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 통일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엔 국무조정실 1, 2차장을 지낸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AI 전문가인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오늘까지도 ITX 새마을호를 운행한 현직 철도기관사입니다.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뒤 정의당 등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는데 노동계와 진보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료사회나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기업 출신 인사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AI와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입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5년간 대표이사를 지내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국회 기후위기 특위에서 활동하며 친환경 입법을 주도해온 삼선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삼선의 전재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가족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와 여성가족위원 등을 지낸 재선의 강선우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요구에 맞춰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근거 삼아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압박에 나선다면 한국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32개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대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상향 시한은 10년 뒤인 오는 2035년까지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스페인은 이런 목표에서 자국은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나토 주요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GDP의 2%대,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은 1%대입니다. 이런 국방비를 많게는 서너 배씩 증액해서 GDP의 5%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무기를 도입하고 병력을 유지하는 현행 국방비, 즉 직접 국방비는 GDP의 3.5% 수준까지 높이고 대신 이에 더해서 사이버 보안, 군사용 도로와 교량 등을 구축하는 비용인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만큼 더 쓰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라는 안보 위협이 실존하는 만큼 유럽 여론은 국방비 증액을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외교관계협의회가 유럽연합 12개 나라에 16,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1개 나라에서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영국 가디언지는 보도했습니다. 나토의 상황을 볼 때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인상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방비 책정은 각 국가의 주권적 문제지만 나토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까지 증액으로 돌아서면 우리나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나토 국가들의 기준에 따라서 군인연금이랄지 보훈예산이랄지 그런 것들을 국방비에 폭넓게 포함시켜서 지출 범위를 재평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일본, 호주 등 주변국과 일정한 보조를 맞추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2025년 세 번째 학기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5일 제75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와 미 남서부지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UN 참전국 외교단과 참전용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군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과 동포단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2025년 세 번째 학기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니어 센터 1층 정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번호표는 접수 첫날 배포될 예정입니다. 새 학기에는 인공지능 AI와 7교 교실, 캘리그래피 등 5개 과목이 신설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오는 8월부터 한국어 능력시험 3급과 4급 온라인 준비반을 새롭게 개설합니다. 토픽 3급과 4급은 한국 유학과 취업 등에서 요구되는 공인 한국어 능력 수준으로 이번 준비반은 수강생들의 중급 수준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수강 신청은 8월 8일까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 협의회가 경상북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상금 12,7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경북도청을 찾은 김수영 회장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성금을 전달했으며 이북 5도 지역회의도 함께 경북도청을 찾아 755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는 해외 동포들의 모금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민들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사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미우호협회가 오는 7월 25일 한국전쟁 휴전 72주년을 기념해 미군 참전용사 헌화식을 개최합니다. 둘루스에서 열리는 이번 헌화식에선 선착순 10개 단체에게 초대권과 함께 화환이 증정되며 5찬에 참가하게 됩니다. 단체 등록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미국의 전격적인 폭격으로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이번 일을 보고 있을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핵무기가 없었던 이란과 핵무기를 수십 개 보유한 북한은 단순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번 이란 사태가 미국의 북한 문제 해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